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4일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 리브온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지방 도시의 매수 우위 지수에서 강원도가 93.8로 가장 높았습니다. 6위까지 지방 중소도시가 차지했던 반면 서울은 55.5, 경기와 인천은 40선으로 저조했습니다. 기타 지방의 경우 부동산 규제 등을 피해가면서 풍선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지난 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2.77로 전주 대비 0.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GTX 노선 확장의 수혜지로 꼽히는 안산시 상록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주 대비 0.16% 오르는 등 경기 및 인천 매매 수급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을 비롯해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전담팀이 꾸려지며 리모델링 사업 확대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리모델링 수주액이 1조 원을 돌파한 건설사는 5곳으로 늘었으며 재건축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로 규모가 확대된 분위기입니다. 또 1, 2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등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훈풍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이제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봄 기온이 완연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는 여전히 얼어붙은 채인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이 대선이 끝나야 이 제대로 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돼 있지만 GTX라는 집값 상승 열차에 올라탄 이 안산시 상록구를 포함한 이 경기 인천 지역은 매수 심리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자산 시장에서든 하락장은 오기 마련인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또 이겨내는 방법도 있게 마련이죠. 자, 함주원 이사님께서 하락장에서도 살아남는 부동산 종목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매수 심리 자체가 크게 꺾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주택 매수 심리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부동산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기회가 곧 이제 기회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투자 종목 바로 재개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자체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양에 따라서 이런 공급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재개발 정책이죠. 재개발이 앞으로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런 신규 개발 지역들, 노밀집 지역들 자체의 이런 매수 심리 자체는 아직까지 상승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주거 자체, 이런 주택 자체는 매수 심리가 꺾였지만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맞춰서 이런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있는 소형 주택 매수 심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자산 가치, 본인의 자산 가치를 늘릴 수가 있는 방법은 바로 재개발이다. 오늘 강의도 이런 재개발에 맞춰서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때 재개발 가치, 이런 앞으로의 가치가 살아있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어디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현재 부동산 상황은 하락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상승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정말 팽팽한 줄달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이거에 맞춰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투자의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겠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의 전략은 바로 재개발이다. 재개발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를 하셨을 때 이런 현재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이제 포함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만큼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투자자분들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입지다.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만큼 용산입니다. 용산, 입지가 그만큼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 어떤 입지 가치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개발 예정지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홍제동의 경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개발 호재 플러스 그다음에 재개발까지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홍제동 어떤 그 미래 가치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내용 한번 보시면은 지금 거래 절벽이다, 하락 시그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거래 절벽에 따라서 하락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공급 부족에 따라서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 있다. 미래로 봤을 때 앞으로의 이제 미래 상황을 봤을 때는 공급 부족에 따라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팽팽한 줄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선 하락할 것이다. 한쪽에선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엇갈린 집값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이런 보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이제 요약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하향 안정세 진단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안정세를 진단을 했을까요? 바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그만큼 금리가 지금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주택 매수 심리가 꺾이면은 집값이 안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부는 진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봤을 때 중개업소죠. 중개업소 63%가 하락장을 점쳤다.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체가 지금 매수 심리가 그만큼 꺾여 있고 손님들이 고객분들이 그만큼 부동산 찾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하락장을 점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매매 시장 약세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락 안정세를 취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반대로 상승을 이제 점치신 분들이죠. 만만치 않은 상승 압력 여론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시장 안정화 속단하기 아직 이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죠. 64%가 집값 상승을 예측을 했습니다. 왜 상승을 예측을 했을까요? 바로 공급 확대죠.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죠.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자들 자체도 공급량 확대에 맞춘 이런 부동산 전략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300만 원 이상 아니면 200만 원 이상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런 공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얼마만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장기간의 시간에 맞춰서 공급이 확대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 지가는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차금 집값 하락 시그널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돈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된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해외 금융시장 변화 등을 이유로 집값 하락을 점치기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승 여력, 그다음에 또 반대로 하락 여론, 이렇게 팽팽한 줄달리기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부동산 시장 이제 매수 심리가 그만큼 꺾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셔야지 본인의 자산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해서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선에서 이제 활동하는 이제 중개업소죠. 중개업소 분들은 상승장과 하락장에 대한 평가가 팽팽하게 나눠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관망세죠. 우선 이제 뭐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관망세로 전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이죠. 그만큼 매수 심리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장으로 접어든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에 극히 일부 지역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왜 극히 일부 지역일까요? 앞서서 이제 뭐 아나운서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GTX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개발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의 일부 지역은 바로 지가가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부동산은 어떤 것인가요? 바로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공급 정책이죠. 공급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활성화 정책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자들도 임기 기간 5년 동안 공급 정책을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 정책에 의해서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정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어디일지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입지가 좋은 곳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입지가 좋은 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용산이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도 안에서만 봤을 때도 다양한 개발 호재에 영향이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교통의 호재, 그다음에 뭐 민족공원, 이런 자연환경이 조성이 되는 지역, 아니면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상승되는 국제업무단지라든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자연환경 플러스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입지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랜드마크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용산, 입지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족공원, 그다음에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등 여러 가지 대형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지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재개발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투자자분들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최고의 입지와 재개발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높은 시세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용산,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죠.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 따로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뭐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건축 허가 제한 이러면서 많은 이제 그 투기 방지 대책이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산 안에서도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금 청산 걱정 없이 개발 가능성,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걱정 없이 투자할 수가 있는지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지역입니다. 교통의 호재와 바로 재개발 예정지로 봤을 때 앞으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바로 홍제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제동 그만큼 이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들어가셔서 개발 호재까지 받아보면서 재개발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런 홍제 역세권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노후도죠. 노후도가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에 있어서 노후도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노후도 조건인데,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다. 지금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 이런 이제 노후 밀집 지역이 있어.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하네.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런 지역이 바로 홍제 역세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교통의 호재,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강북 횡단선, 이런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홍제 역세권, 지금은 단일 노선, 3호선 이제 단일 노선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강북 횡단선으로 인해서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강북 횡단선에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 바로 홍제 역세권이고요.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면은 우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집가는 어떻게 된다? 집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제동의 경우는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 재개발로만 봤을 때 사업성 굉장히 좋습니다. 2종에서 3종으로 넘어갈 때 사업성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지금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여기서 재개발이 됐을 때 종상향이 되면 준주거 지역으로 변하겠죠. 준주거 지역으로 변하면은 어떻게 된다? 사업성이 그만큼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는 그만큼 큰 수익이 보장이 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정책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홍제동 개발 가능성 그만큼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홍제동의 경우는 노후도가 계속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바로 아파트 단지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아파트로 변하기 전에 지금 소액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락 장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부동산은 어디? 바로 재개발이다.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정지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자체가 없죠.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봤을 때는 2022년도 이번 기회를 꼭 잘 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활성화 정책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주구장창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앞으로 향후 5년간 추진이 됩니다. 이 안에 재개발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지 이런 아파트 입주권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 홍제동이라든가 용산의 승부를 거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인한 집가 상승도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용산과 홍제 역세권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으면서 입지에 대한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훌륭한 입지를 갖고 있는 그곳들 부동산 정보 체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은 어디죠? 바로 용산이죠. 용산의 중심은 어디? 바로 민족공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자연 환경으로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집가 빠르게 상승시킬 수가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태원 역세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역세권 바로 위쪽에는 남산, 아래쪽으로는 한남 뉴타운, 그 아래쪽은 바로 한강변에 접해 있습니다. 물과 산이 만났죠. 중간에 위치한 바로 이태원 역세권, 바로 배산 임수 지역으로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 민족공원의 수혜를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가 상승도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겠고 아파트를 변했을 때는 조망권까지 충분히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산 민족공원 부분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환경으로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성부 기지도 용산 민족공원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만큼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교통에 이제 호재까지 들어갑니다. 도빙고역으로 들어가고 용산역으로 들어갑니다. 최고의 이제 교통호재 신분당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8년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집가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한남 뉴타운도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는 만큼 최고의 명품 주거 타운으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지금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실제 이제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2억 8천에서 3억 4천만 원에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고 그다음 명품 주거 타운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 플러스 아파트 입주권 노려보실 분들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용산 워낙에 입지 참 훌륭한 곳인데 앞으로의 미래 가치 상승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체크 용산 한남동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대문구 홍제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제 역세권 지도상으로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3호선 단일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강북 횡단선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더블 역세권으로 변할 예정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강북 횡단선 홍제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고요. 거기 플러스해서 신분당선 연장안도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신분당선 연장안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강북 횡단선 플러스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이런 교통의 호재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홍제 역세권이다.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제 역세권의 경우 지금 지도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소규모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모아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노후가 되어 있고 노후도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됐을 때 종상향이 됐을 때
그만큼 사업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고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대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도 굉장히 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지도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된다라면은 바로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되겠죠.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 당연히 땅값, 집값은 상승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면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 3억에서 3억 2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세 한 건 투자를 하시면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죠. 바로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에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정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는 만큼 집가 상승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노후도로 인해서 개발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의 호재, 그다음에 개발 가능성까지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통 인프라 확충에 더해서 다양한 정비 사업까지 기대되고 있는 서대문구 홍제동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함주원 이사님이 용산 홍제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함주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와 변화하는 트렌드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무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도 두 지역 정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현실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좀 힘을 실어줄 것은 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은 이 재건축 아파트에 과연 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해야 똘똘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아파트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사업들이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투자 금액 자체가 좀 적은 편이고 무엇보다도 자녀들한테 증여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 아니면 뭔가 하나를 해주고 싶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소액 투자자분들 혹은 자녀에게 뭔가 좀 남겨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귀 쫑긋 열고 지금부터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이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또는 투룸 구조 갖고 있고요. 현재 시세는 6억 8천만 원에서 7억 6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입지부터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남대로가 관통하고 있는 이 라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다양한 신분당선 연장에 지금 호재 공사를 하고 있는 라인이니까 뭐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5월에서 6월 정도 완공을 목표로 지금 마무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그 라인인데요. 강남대로입니다. 이곳 강남역부터 신논현역 일대, 이 일대 다양한 상업지들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 상업지들이 포화 상태에서 지금 신분당선 연장 공사를 통해서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다 보니 이곳 일대 상업지들이 좀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조그만한 상권들, 단독주택에 위치해 있는 조그만한 뭐 그런 상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면 이제는 초고층의 건물들이 올라가고 그 주변 일대에 상당히 높은 월 임대료가 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높은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곳 일대 집가가 과연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아마 예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신분당선이 완공이 된다면 이곳 라인들 신논현, 논현, 신사까지 더블 역세권으로 다 바뀌게 되죠. 이곳 강남대로 일대 라인은 더욱더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곳이 이곳 반포동입니다. 강남대로 바로 왼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경부고속도로와 바로 이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그중에서도 이 경부고속도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 경부고속도로 바로 앞에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길 건너편에는 반포자이 위치해 있고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곳 가격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반포자이에 관한 뉴스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당 가격이 1억에서 1억 2천, 1억 3천 과연 얼마만큼 올라갈지 어떻게 본다라면 강남 부동산의 지표는 이 반포자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반포자이가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반포동 앞으로 아니죠. 지금 현재 원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아파트로 변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라는 이 이야기 나오면서 이 일대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개발 호재에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일대가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 과연 얼마만큼 가격대가 형성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포동의 입지. 논현동 위치에 있고요. 바로 오른쪽에 이제 삼성동, 아래쪽에 역삼동과 서초동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잠원동, 신사동, 자, 청담, 압구정 다양한 입지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입지들이 주변에 다 표진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업무 시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과연 얼마까지 오를까? 자,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입니다. 삼성동에서 일어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경제 유발 효과 얼마, 이곳에 입주하게 되는 입주원 수, 몇만 명, 그런 것들보다도 자, 이 삼성동입니다. 삼성동까지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해서요. 자, 도보보다는 지하철 9호선 이용해서 약 5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자, 9호선 신논현역. 자, 이곳에서 이 라인까지. 자, 지하철로 5분 거리. 자, 걸어서 오게 된다라면 한 25분 정도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걸어서도 도달이 가능한 거리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곳에서 일어나는 대형 개발 호재, 걸어서 접근이 가능하다. 멀리 있는 개발 호재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인근에서 일어나는 개발 호재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신분당선 연장 사업입니다. 지금 공사 마무리 막바지 중에 있는데요. 자, 강남에서 신논현, 논현, 신사까지 연결되는 이 라인. 자, 그리고 향후에는 용산까지 뻗어나갈 예정인 2단계. 자, 그러면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해서 삼성동까지 접근이 가능하고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용산까지 뻗어나가는 입지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업무시설들 모든 것들을 다 관통을 한다라고 이제는 바라보셔야 될 텐데요.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해서 강동부터 저기 끝 강서까지 대형 업무시설들 모두 관통하고 있고요. 자,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용산까지 뻗어나가니까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형 업무시설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해진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있어서 집가가 얼마만큼 오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분별하실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과연 이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지 이미 아신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롯데칠성부지입니다. 서쪽 롯데타워. 이곳에서도 그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자, 바로 서초동 쪽에 위치해 있고 반포동 아래쪽에 길 하나 건너서 쭉 내려가면 되는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자, 강남대로입니다. 강남대로 코로나 전에는 바로 상권들이 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상권들이 상당히 커져 나갔는데요. 최근에는 내수객들을 필요한 그런 상권들이 점점 커져 나가고 무엇보다도 대기업들이 이곳 일대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 비싼 땅을 구입을 해서 비싼 건물들을 올려나가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투자 잘하기로 유명한 대기업들. 왜 이곳에 건축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사업입니다. 자, 이것 삼성동 일대, 영동대로 일대를 개발을 한다. GTX 2개 들어오고 다양한 개발 호재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거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 반포동 내에서 일어나는 개발 호재들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말씀드리는 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반포동 건물이 이쪽이다라고 바라보시고요. 자, 왼쪽 편에는 반포자이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곳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면 반포자이와 오늘 말씀드린 이 개발지, 자, 이곳에서 바로 이 공원을 내려다보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차량들 많이 오고 가고 시끄럽고 매연이 흩날렸던 이 지역이 이제는 공원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새로운 환경이 펼쳐진다. 자, 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개발 사업은 10년 이상짜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초구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변모가 됐기 때문에 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이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갈지 지켜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드린 반포동 일대 노후도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아래쪽 블럭은 1차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2차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역이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자, 노후도는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눈앞에 있고 자, 이곳에 좀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 완충록지라고 그래서요. 숲길같이 조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소음들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인데 자, 이곳 일대 전체가 다 공원화가 된다라면 상당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반포자이입니다. 반포자이. 더 이상 입 아프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곳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자, 오세훈표 재개발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자, 모아타운입니다. 자, 서초구 이 반포 1동입니다. 자, 이곳 일대 실제로 실사도 와서 확인을 해 갔고요. 자, 이곳이 앞으로 오세훈표 재개발로 어떻게 변모가 될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투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한번 꼭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이 반포자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 일대 개발의 가능성도 더욱더 높아진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개발 가능성과 이곳 일대 주민의 단합력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길 건너편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들은 수억을 호가하고 평당 1억에서 1억 3천, 1억 4천, 5천까지도 올라가는데 자, 이곳은 노후도가 심해서 이제 월세도 제대로 안 나오는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개발에 나설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매매 가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가격 6억 8천에서 7억 6천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 실제 투자 금액 3억에서 4억 안쪽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이 지역이 낙후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전세 가격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 점 유념하시고 투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자, 이 지역 개발 호재가 있죠.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다가 자, 모아타운으로 선회가 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만큼 큰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절호에 위치이면서 지하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까지 다양한 노선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만큼 그 투자의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다. 향후 미래의 포텐셜은 더욱더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이라고 해서 일단 그 이름에 살짝 겁을 먹었었는데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볼 곳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입니다. 지하철 수인 분당선 또 신분당선 정자역 역세권에 위치한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1억 8,6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1기 신도시입니다. 강남과 가장 가깝게 접근해 있는 이 분당 지역인데요. 판교 신도시가 새로 들어서고 그 일대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들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초고가 분양 행진 완판되고 매진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이 지역이 커나감에 따라서 오히려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저평가가 받았고요. 지난 5년 동안 가격도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참 어설픈, 어떻게 본다라면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는 한데 상당히 어설픈 연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갔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이 대선 후보들과 앞으로 이 정치인들이 1기 신도시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이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는 좀 분위기가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곳 가까이에 있는 서현동입니다. 서현동 시범단지. 이름에서 알다시피 첫 번째로 들어선 아파트들이 되겠는데요. 자, 1차로 이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순회동입니다. 순회동에서도 얼마 전에 바로 이제 2차로 추진위원회가 또 구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번은 과연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분당 정자역 쪽입니다. 자, 정자동 같은 경우에 업무시설이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면서도 자, 환경 자체, 자연환경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 서현이나 순회 같은 경우에도 일부 업무시설들은 있는 편이지만 이 정자동만큼 큰 대형 업무시설들은 없었습니다. 자, 이 성남시에서 대형 업무시설이 들어선 곳들은 어떻게 본다면 판교가 유일했었는데요. 자, 하지만 이 정자동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커져 나가는 이 업무시설들 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변 일대로 사실 개발할 수 있는 범위의 땅들이 조금씩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탄천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 편에 업무시설들과 일부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 베드타운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상당히 이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분당입니다. 일단 이 정자역 인근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수인 분당선, 분당선입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두 개 노선이 지나가는 정자역입니다. 현대중공업 R&D 센터, 두산타워, 자, 그리고 네이버 본사 등 다양한 대기업들 많이 모여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뿐만 아니라 SK 영구동이나 그 이외의 수많은 회사들도 이 일대 잘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타 강사들입니다. 1타 강사들이 많이 모여드는 이곳 학원가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렇습니다. 다양한 업무 시설들, 그리고 자연 환경과 자, 그리고 학원가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자급자족이 이 동네 하나에서만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주변들 네이버 본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드린 아파트가 이 네이버 본사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아파트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지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도 상당히 높을 뿐더러 소액으로 지금 딱 들어가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이버가 바로 눈앞에 있는 아파트이면서 바로 두산타워입니다. 두산의 대부분 본사 인력들이 이곳으로 많이 모여들었는데요. 자, 이곳 들어섬에 따라서 이 주변 아파트들 가격대들도 상당히 올라간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더욱더 커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현대중공업 R&D 센터입니다. 대규모로 이 회사 사업을 짓고 있습니다. 보통 규모가 아니라 진짜 엄청난 규모로 짓고 있는 모습 지금 한번 오셔서 그 공사 현장 모습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뿐만 아니라 성남시에서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주택 전시관입니다. 1기 신도시 분양을 했었을 때 샘플하우스 정도로 썼었던 이 주택 전시관 일대 지금은 이 대학교 그리고 다양한 업무 시설들 바이오 헬스 허브로서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이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탄천도 흐르고 수많은 업무 시설들과 자, 그리고 학교 뿐만 아니라 예고까지 이곳 일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사고도 위치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이곳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지난 5년 동안 하다못해 서울 변두리들도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 분당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는 노후가 되었고, 하지만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하기가 힘들었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신다라면 이제는 달라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일기 신도시들 재건축을 염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개발이 될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기 신도시 시장님들이 모였습니다. 자, 앞으로 이곳 일대 재개발과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다양한 혜택들을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들도 큰 기대를 해서 투자에 나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재건축 아파트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용적률이 낮은 곳을 무조건 찾으셔야 되고요. 3종 또는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수직 또는 수평 증축이 좀 힘든 곳을 찾아야 어설프게 리모델링 안 하고 재건축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교육환경 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방송에서 짧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들을 패스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들의 협조는 무조건이죠. 자, 업무 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해야 재건축도 1, 2년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자, 장기적인 싸움이 될 텐데 자, 이렇게 호재가 있어야 충분히 버틸 수가 있다. 아파트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이 호재에 따라서 임대료도 역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곳은 상가입니다. 자, 상가 사두면 새집준대요. 주택규제에 틈새 시장 파고드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투자면 집보다 상가가 낫지 않으세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입니다. 이 단지 내의 상가 같은 경우에도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거에 따라서 바로 이 상가, 조그마한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도 상가로 보유를 하고 있게 된다라면 자, 보유세도 안 낼 뿐더러 향후에 따로 청약도 가능하고 자, 그리고 상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 부담에서 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보유세,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까지 다양한 세제적인 혜택이 이 상가에는 존재한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서울 인근에서는 바로 우리 자녀들한테 이 상가로 아파트보다도 이 상가 하나를 사주는 그런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주택 피하고 입주권까지 자, 품귀 현상 벌어진 투자 단지 내 상가입니다. 자, 이 신문 기사들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말씀을 드리면은 자, 송파구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상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고요. 평당 가격이 잠깐 사이에 수억이 올라버렸습니다. 자, 거의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2배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자, 재건축이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배로 몇 배씩 뛰어버리는 겁니다. 자, 상가가 이렇습니다. 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면서도 향후에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입주권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그 프리미엄은 더욱더 많이 붙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주택자는 상가 매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가조합원 재건축 분담금 폭탄을 피한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안도 역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자, 상가도 워낙 오랫동안 노후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 건물 가치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평가 부분에 있어서 상가들은 좀 디메리트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자, 이제는 그 가치, 자, 월세가 나오고 그 입지가 얼마만큼 좋고 향후에 개발을 하게 된다면 그 가치는 얼마만큼 올라가게 될지 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는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이 상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분담금이 더 많이 내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조금은 더 덜 내도록 바뀌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라면 단지 내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계속적인 호재가 하나 둘씩 늘어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정리해 드릴 텐데요. 매매가 1억 8천대에서 2억 2천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월세 가격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월세 상가 썩어 있습니다. 워낙 오래된 상가입니다. 자, 앞으로 이곳 일대 재건축을 바라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입지도 좋고 학군도 좋고 대기업들이 주목하고 개발하는 입지에서
타 지역 대비 용적률도 상당히 높은 편에 종상향 시의 개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억에서 2억 소액 단지 내 상가 매물입니다. 자, 이런 물건들 서울이든 어디든 잡기 힘들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가능성, 개발 가능성도 역시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 김원준 전무님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원준 전무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 열려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